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행성은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저 멀리 혹은 반대로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와 교신할 준비가 된 문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외계 생명체는 기분 좋게 날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높은 지능에 귀엽고 보드라운 털을 가진 토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공격적인 정복자이거나 우주에서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파괴자와 조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만약 어느 날 파괴자의 문명이 지구의 생물을 멸망시키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자의 문명. 예를 들어 지구에서 23광년 거리에 있는 글리제 667cc와 같은 외계 행성에 파괴자 문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행성은 전갈 자리에 있는 삼중성 중 하나인 글리제 667cc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우리 문명보다 고도의 이유형 문명에 도달했습니다. 파괴자들은 자신들의 주성인 적색외성 주위에 다이슨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가능해서 적어도 인류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다이슨구를 수색하는 건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프로젝트의 전도 유망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래의 다이슨구가 발견되어 글리제 667cc 주변에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지능이 높은 토끼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파괴자라면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 유형 문명의 수준에 도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 이 유형 문명에 도달할 어떠한 가능성조차 없는데요. 인류의 수준은 아직 지구의 에너지 자원과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도 에너지 무기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파괴자의 기술은 인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그들은 대체 어떤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외계 생명체의 무기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소행성 폭격. 여러분은 우리의 조상들이 석기시대에 투석기로 돌을 던지고 돌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쏘는 등 석기를 잘 다루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전쟁에 돌을 사용한다는 발상은 파괴자가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공룡의 운명을 떠올리기 전까지의 생각입니다. 공룡은 지구에서 아주 번영했었지만 돌 하나에 의해 운명이 바뀌어 대량 멸종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 퉁구스카 운석 낙하도 들 수 있는데요. 이때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 걸쳐 수목이 쓰러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것이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몇몇의 소행성의 코스를 변화시켜 적에게 던져버리는 것만큼 심플한 아이디어는 또 없을 것입니다. 우주전쟁에서 거대한 암석의 표적은 사람이 없는 사막이나 시베리아의 산림지대가 아니라 거대 도시일 것입니다. 결국 대참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도의 문명에 이른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단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조차 탐사선을 소행성에 착륙시키는 방법은 이미 습득했으니까요. 2018년 탐사선 하야부사2의 점프식 로봇 모듈이 역사상 처음으로 소행성 류구의 표면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갈 자리에서 온 외계 생명체가 소행성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그 진로를 바꿔 지구에 충돌시키는 걸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행성이 지구를 덮치는 순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우주기 다트가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속도를 바꾸기 위해 키네틱 임팩트 기술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다트는 이 소행성에 충돌하여 한층 더 큰 소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도는 이 암석의 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그 전인 2005년에는 탐사선 딥 임팩트가 템펠 제1의 성의 충돌기를 투하시켜서 지표에 격돌시키는 작전이 실행되었는데요. 충돌 에너지는 다이너마이트 5톤 분량과 맞먹었고 그 결과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충돌로 뿜어져 나온 물질은 약 1만 톤으로 상당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탐사선의 장비를 더욱 강화한다면 이 요격기로 소행성을 폭발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행성을 지구에서 비껴가도록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성 간 비행 문제. 소행성에 의한 공격은 심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성 간 비행에 대한 실현성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일 파괴자가 지구에서 23광년 거리에 존재한다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속 우주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그 우주선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가장 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46년 이상이나 비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항성에 도달하려면 아직 먼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대략 163AU 거리에 있는데요. 이는 대략 0.0025광년에 해당합니다. 파괴자가 지구에 도달하려면 블랙홀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과 아주 빠른 비행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엔진의 내부에서는 전자와 양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와 같은 물질과 반물질의 대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각 감마선이나 파이 중간자의 흐름이 발생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우주선을 밀어냅니다. 게다가 광속의 70%라는 아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파괴자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아니면 SF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선이 날아다닐 때 워프 드라이브 같이 초광속 이동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물리법칙에 기반한 워프 드라이브 모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알쿠비엘의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이는 전의 시공간을 줄여서 들어가 나중의 시공간을 확장시켜 도착하는 시공간을 제약하고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TV 시리즈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선이 바로 이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미겔 알크비에르는 이 시리즈에서 독자적인 드라이브 아이디어를 보고 그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파괴자의 문명은 이러한 기술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과 직접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이슨구를 가진 문명을 미리 찾아내 절대로 그 우주역으로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레이저빔. 어쩌면 파괴자는 지구에 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게다가 고속 이동하는 도중에 우주선이 소행성 등 어딘가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도 있습니다. 지구로의 비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기회들도 그들에게는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괴자는 자신의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구를 강력한 레이저 무기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지구를 목표로 조준을 맞춘 거대한 레이저 포인트로 삼는 것입니다. 호령이 울리면 빔은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향하면서 스쳐 지나간 곳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소행성도 해성도 다른 행성조차도 그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레이저 빔은 빛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려면 23년이나 걸리는데요. 빔이 지구에 도달하면 전 인류는 커다란 하나의 스테이크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에너지 흐름은 모든 식물을 파괴하고 물을 증발시키며
지각을 마그마로 바꿔서 그야말로 피자 위에 치즈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세상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불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하게 살면서 먼 곳의 문명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예비 행성을 가지고 위험 시에 사람들을 운반할 수 있는 우주선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주 공간에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 지구에서가 아닌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같은 먼 곳의 우주 망원경을 사용해서 말이죠. 아직은 가능하지 않지만 먼 미래에 지구인들은 다른 행성에 살면서 우주 공간에 직접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꿈을 가진다면 우리 후손들은 레이저 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거울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의 선물을 반사시켜서 외계 생명체에게 돌려보내는 것보다 더 통쾌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동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인류는 아직 적도 아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장소입니다. 외부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손으로 지구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지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작별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